똘똘아, 오늘은 문제는 한 문제밖에 없고 그 다음 단계 내용 설명하는 부분이라 좀 설명을 좀 한참 들어야 될 것 같다. 이 문제는 간단하면서 몇 가지 포인트만 알고 넘어가야 될 문제. 음, 일단 문제부터 볼까? 오른쪽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모두 여러 개 있나 보다. 여기 직각이 표시되어 있고 여기도 직각이 표시되어 있고 이런 게 포인트지. 나머지는 다 길이가 이렇게 써져 있고 두 개의 직각으로 되어 있는 선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요 선하고 요 선이 평행하다 정도. 이건 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봅시다. 어떤 용어들이 나오나. 일단 수선이란 말이 나오고 수선의 발이란 말이 나오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란 말이 나오네. 요거 잠깐 설명해주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첫 번째 수선. 우선 옷을 고친다. 옷수선 할 때 수선이 아니고, 그치? 수직선이란 말이야. 수직선. 수선은 수직선.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이렇게. 그럴 때 두 직선을 서로 수선이라고 한다. 오케이? 수선 같다는 거는 수직선이란 말, 직각이 있단 말이지. 직각. 그래서 표시를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90도가 들어가 있는 이 90도 표시가 되어 있으면 서로 수직이 되겠지. 그럼 둘이는 수선의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수선의 발이라는 게 있네. 발은 사람으로 따지면은 지면에 서 있을 때 가장 밑에 부분에 있지.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고 치면 땅바닥에 제일 바닥에 있는 게 발이지. 발. 그래서 수선의 발 그러면 두 직선이 수직으로 이렇게 만났을 때 요 만나는 점, 이게 수직 표시고 요 점을 우리가 수선의 발이라고 한다. 용어에 대한 이름 정도 알아놓고 다음에 점과 선분 또는 뭐 직선, 반직선도 포함이겠지. 사이의 거리, 이건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준 것 같은데 점이 하나 있고 그 옆에 직선이 있어. 일단 거리가 있으려면 둘이는 만나지 않아야겠지. 만나면은 이렇게 지나가면 만나면은 거리가 없겠지. 그랬을 때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이 직선에서 점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고 싶다 그러면 길이를 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그랬지 그때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재냐에 따라서 길이가 아주 무한대로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기를 제일 짧은 거리, 다시 말해서 수직으로 만날 때 제일 짧게 된다. 그래서 점과 선분 또는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한 점에서 요 직선의 수직으로 내린 수선의 발까지 요 사이의 길이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한다. 오케이? 굉장히 쉬우면서 포인트만 알고 있으면 되지. 수선이란 말은 수직선이란 말, 수선의 발은 수선이 만난 요 점, 그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이 수직선에서 점에서부터 수선의 발까지의 요 길이.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로 가서 기어 요 화살표 두 개 돼 있는 거는 직선이란 표시지. A, B가 어딨냐면은 요렇게 있네. 요렇게. 요거만 딱 놓고 보면 선분인데 직선이라고 표시했으니까 아래 위로 이렇게 더 뻗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BC 역시 직선 표시네. BC는 여기 있네. 여기. 그럼 이렇게 더 뻗어나갈 수 있다. 그러면은 직선 AB와 직선 BC가 이렇게 만나네. 만나는데 여기 직각 표시가 돼 있지. 수직으로 만났지. 그러면 수직으로 만났으니까 1번 기억 맞고 점 C가 어딨나? C 여기 있네. 점 C에서 AB 아까 여기 있었지? 수선의 발은 점 C에서 AB의 수직으로 만나게 했을 때 만난 요 점을 수선의 발은 B 맞네. 니은 맞고 점 D와 BC 사이의 거리 점 D와 선분이네. 이번엔 선분 BC 선분이든 직선이든 다 직각으로 만나야지. 그럼 여기서부터 요렇게
이렇게 직각으로 해서 수순의 발까지 이 거리가 우리가 구하는 거리가 되는데, 그거는 무엇랑 같을까? 그렇지, 이쪽 AB 길이랑 같겠지? 4cm네. 여기 5cm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리네. 그러면 답은 기억과 니은. 어렵지 않지? 용어에 대한 설명만 알고 있으면 구하기 쉬웠던 문제. 그러면 설명에 대한 부분을 좀 해볼게. 그 다음이 점과 직선, 점과 평면 사이의 위치 관계, 그 다음에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이렇게 돼 있거든. 처음에 주인공은 점이야. 점 1번. 점. 잘 보이나? 점이 하나 있고, 점과 직선, 저는 요 점 하나 하고, 평면이 이렇게 있어. 평면, 이렇게. 점하고, 다시 써야겠다. 점과 직선 사이의 관계, 또 점과 평면 사이의 관계. 이렇게. 지금, 점하고 요 공면이나 평이하지 않은 면하고는 관계를 따지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면하면 대부분 평면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관계, 여기도 또 너희들이 헷갈려는 말 표현 하나 나오는데,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게 점 A가, 요 점을 A라고 하면 직선 요거를 L이라고 할 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점 A가 직선 L 위에 있다. 요 위에 있다란 말이 나와. 위에 있다라고 하니까 어떤 친구들은 선 위에 점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걸 위에 있다고 하지 않나요? 이렇게 선은 여기 있고 점은 그 위에. 이게 아니야. 응? 이거는 공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공간에서 이게 만약에 연필이 선이라고 하면 그 위에 이렇게 점이 하나 있을 때, 선이 이렇게 좀 엇갈렸나? 이런 건 공간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 점하고 직선은 다 같은 평면상에 있을 때만 이게 따지기 때문에, 점 A가 직선 L 위에 있다 그러면, 직선 이게 L이라고 했을 때 여기 A점이 이렇게 직선에 딱 폭에서 만나는 경우야. 다시 말해서 위에 있다 그러면은 만난다 이 말이야. 응? 떨어져 있어서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만나는 거야. 만나는 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지난다 이렇게 얘기해줘. 직선 L은 점 A를 지나간다. 이렇게 위에 있다, 만난다, 지난다. 요 세 가지 표현은 이 직선과 점 A가 서로 겹쳐 있다? 겹쳐 있더라면 맞을까? 오케이? 그렇게 표현하기로 했어. 그래서 위에 있다, 만난다, 지난다 다 같은 말. 떨어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뭐라고 표시할까? 이거 아니다 하면 돼. 위에 있지 않다, 만나지 않는다, 지나지 않는다. 위에 보이? 있지 않다. 글씨를 너무 못 쓰지? 만나지 않는다,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직선 따로 점 따로, 이렇게 직선하고 점이 한 군데 같이 있으면 만난다, 위에 있다. 특히 위에 있다는 말 헷갈리게 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고, 다음에 점과 평면, 여기 있지, 여기 아까 다시 볼까? 점하고 평면이 있어. 점하고 평면이 있다는 얘기는 이때는 떨어져 있을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똑같이 여기 또 점 A가 평면 위에 있다. 이거 만난다야, 만난다. 그림으로 그리면 평면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평면 위에 점 A가 딱 찍혀 있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럼 위에 있지 않다 그러면은 점이 이렇게 A가 있고 평면이 밑에 있는 경우, 허공에 둥 떠 있는 경우, 이거는 위에 있지 않다라고 한다. 이렇게. 않다. 또는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위에 있지 않다, 위에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위에 있다란 말. 다음 평면에서 주 직선의 위치 관계. 첫 번째 두 직선의 평행. 두 번째 이제 두 직선의 위치. 직선이 몇 개?
두 개. 두 직선의 위치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첫 번째 이렇게 나란히 가는 경우 평행하다. 평행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겹치는 경우 한 점에서 이걸 한 점에서 만난다.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다음에 두 직선이 완전히 포개지는 경우 이거는 일치한다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종이가 한 평면이 되는 거고 지금 쓰는 종이가 한 평면에 해당하는 거고 그 평면에 이렇게 평행하는 걸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하게 됐지. 나란히 가면 얘는 절대 만나지 않지. 다시 말해서 평행하면 만나지 않음. 한 점에서 만나려면 평행하지 않으면 됨. 오케이? 일치한다는 거는 좀 가끔 헷갈리는 게 요 평행한다는 말과 일치하는 거는 같이 각도가 같으니까 나라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안 돼. 나라하다, 평행하다라는 말 안에는 서로 떨어져 있어야 돼, 거리가. 그래서 일치한다는 말을 평행한다는 말과 혼동하면 안 된다. 오케이? 이거는 조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거의 외워야 되는데, 평면에서가 아니라 평면이 정해질 조건. 요거 네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반드시 외워놓는다. 첫 번째,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만약에 예를 들어 점이 그림으로 기억을 해놔.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거꾸로 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이건 직선이 돼버리지 면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한 면에 세 점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떨어져 있으면 이 세 점을 연결하다 보면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지. 삼각형이 도형이지. 도형은 하나의 면이 되지. 그래서 하나의 평면이 정해진다. 오케이? 이 두 번째, 한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으면 이 직선과 만나지 않는 경우지.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이렇게 따지면 이때도 한 면이 생긴다. 이렇게 지나는 한 면, 이렇게. 그래서 글자를 먼저 써줄 거랬구나.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이 주어질 경우에도 평면 하나가 생긴다. 이것도 삼각형이 생긴다고 하면 돼. 직선 위에 아무 두 점을 찍어서 바깥에 있는 점하고 이렇게 그리면 또 삼각형이 생기겠지. 그럼 삼각형 도형의 면이 생기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뭐 하고 있다? 평면이 정해질 조건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 주어질 때, 이거는 한 점에서 만나는 좀 안 보이겠구나. 두 직선, 어떤 경우냐면은 저 위에 이런 경우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 주어지면 요거를 한 면으로 하는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은 사각형 면이 하나 생기지. 그럼 얘도 한 면이 생긴다. 한 평면이. 두 번째, 서로 평행인 두 직선. 이거는 쉽지? 이해가 금방 되겠지. 요거는 평행인 두 직선. 이렇게 나란히 직선이 가면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만들 수 있으니까 사각형이 생기는 한 면이 생기겠지. 지금 했던 요 네 가지 있지. 그림으로 기억을 해. 점 3개가 이렇게 따로 있을 경우, 직선하고 점 하나, 직선 2개인데 만나는 경우, 이렇게 떨어진 경우. 그럼 직선 2개인데 요 두 경우 말고 이렇게 포개지면 두 직선이 포개지면 면 하나가 안 생기겠지. 그리고 여기는 지금 그렇지,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 볼펜과 연필이 두 직선이라고 할 때 얘네들이 허공에 이렇게 엇갈린 경우 만나지 않고 이렇게 이거를 나 좀 이따 꼬인위치라고 배울 거야. 꼬인위치,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가는 경우, 이렇게 그럴 때도 평면은 안 생긴다. 따라서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야 되고, 만나는 두 직선이거나 평행한 두 직선이 된다. 이렇게 꼬인 위치는 여기 있나?
꼬인 위치는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한 평면이 생길 수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공간에서의 두 위치관계라는 것이 나오는데, 공간에서 위치관계는 아까 말한 요 직선이 이렇게 둘이 꼬여있는 경우, 이렇게 꼬여있는 경우, 만나지도 않고 평행도 아닌 이렇게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종이가 폭이 좀 작네. 그 다음에 뒷면을 좀 써볼까? (1번) 꼬인 위치, 마치 어떤 경우냐면은 이렇게 정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육면체를 하나 그렸을 때 꼬인 위치는 어떤 애들이냐면은 요 직선하고 이 직선을 봤을 때, 이 직선 확장시키면 얘는 요렇게 가고 얘는 요렇게 밑으로 이렇게 안 만나고 이렇게 지나겠지. 요렇게 붕 떠서 얘가 좀 높지, 낮고, 이런 애를 꼬인치라고 한다. 그러면 얘랑 또 꼬인치는 얘 뒤에 있는 점선, 요것도 요 직선도 꼬인치에 있겠지. 그치? 오케이? 또 여기 아래 위로 지나는 얘도 꼬인치에 있지. 얘가 꼬인치에 있으면 얘도 꼬인치에 있고, 그래서 얘 안에 있는 얘, 바깥에 있는 양쪽 두 모서리 총 4개가 얘랑 꼬인치에 있게 된다. 오케이? 다음에 공간에서의, 아까 앞에서는 평면에서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였는데, 이번에는 공간에서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얘도 1번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고, 이거는 이해되지? 이렇게 쓸까, 이렇게 A, B, 숫자를 엉망으로 썼는데, 이렇게 이런 숫자를 아직 익숙하지 않을 텐데, 이게 아주 옛날에 아빠 수학 배울 때 쓰던 숫자라 2개 찍으면 2야. 이렇게 I 2개 같은 표현. 이거는 두 직선이 포개진다, 일치하는 경우. 얘는 좀 작게 그려보면 평면 위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지. 쏘리 한 점에서 만나니까 평면 위에 이렇게 엇갈려서 만나는 경우, 일치하는 경우면 이거 공간이잖아, 공간. 쏘리 지금 아빠도 헷갈리고 있네. 지금 공간에서 위치 관계라니까 공간에 두 직선이 지나갈 때 이렇게 엇갈려서 만났다고 생각하고, 얘는 일치하니까 두 직선이 똑같이 된 직선. 그 다음에 이렇게 3개 찍으면 3번 평행하다. 공간이지만 평행한 두 직선이 가능하다. 이렇게 평행할 수도 있고, 공간에서도 평면처럼. 그 다음에 4번 이렇게 꼬인 위치에 있다. 이 4가지는 굳이 외우지 말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해서 문제에 주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구나, 될 수 있겠구나 정도 상상하면 돼. 하지만 이 꼬인 위치는 좀 잘 기억을 해놓고. 오케이? 여기까지가 점과 직선 또는 점과 점, 두 직선, 꼬인 위치, 공간, 이거에 대한 설명이고, 거기 센수학 29페이지 보면 문제, 센수학 페이지 29페이지 문제 번호로는 139번부터 몇 번까지? 158번까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설명한 앞페이지, 뒷페이지 설명한 내용에 대한 기본 학습 문제니까 요거는 꼭 오늘 중으로 풀어볼 것. 질문은 아빠를 만나면 다시 한다.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똘똘이 화이팅!